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규칙 5 라운드 플레이입니다. 규칙 5의 차례를 먼저 보면 라운드의 의미와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 라운드 중에 연습하기, 그리고 라운드의 시작과 끝, 플레이 속도, 마지막으로 플레이 중단과 재개에 관한 규칙입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규칙 5.1 라운드의 의미입니다. 라운드는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대로 위원회가 정한 순서대로 18개의 홀 또는 그 이하의 홀을 플레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운드가 비긴 상태로 끝난 경우에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한 번에 한 홀씩 연장됩니다. 규칙 3.2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치에서는 연장전을 열지 않으려면 위원회가 경기 조건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전이 자동으로 열려야 해요. 스트로크 플레이는 달라요. 같은 타수로 라운드나 경기를 끝낸 플레이어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전을 하려면 미리 경기 조건으로 명시를 해야 하고, 연장전이 열리는 홀이나 몇 개의 홀에서 연장전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경기 조건이 없다면 공동 우승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매치의 연장전은 새로운 라운드가 아니라 동일한 라운드의 연속이고, 스트로크 플레이 연장전은 새로운 라운드라고 했죠. 이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매치 연장전은 자동으로 열리고 스트로크 플레이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운드 도중에 남용해서 클럽이 손상된 경우 스트로크 플레이는 연장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클럽을 교체할 수 있죠. 새로운 라운드니까. 매치에서는 동일한 라운드니까 여전히 불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장전에서 실격되는 경우입니다. 매치 연장전에서 실격되는 경우 이전의 라운드에서도 모두 실격됩니다. 동일한 라운드니까. 하지만 스트로크 플레이 연장전은 다르죠. 새로운 라운드이기 때문에 연장전에서 실격되더라도 기존 라운드에서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상금도 수령할 수 있어요. 그 연장전에서만 실격되는 것이니까요. 자, 5.2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코스에서 연습하기입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열리는 그 코스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열리는 당일, 라운드 전에 그 코스에서의 연습은 제한되죠. 또한 하루에 2번의 라운드가 연속으로 열리는 경우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서의 연습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자신의 첫 번째 티인 구역이나 그 근처에서의 퍼팅 연습과 치핑 연습은 허용됩니다. 치핑이란 볼을 살짝 띄워서 10에서 한 2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굴려서 보내는 샷을 말하는 것이죠. 러닝 어프로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개최되는 그 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골프장이 36홀로 이루어졌고 특정한 18개 홀에서만 경기가 열린다면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나머지 코스에서의 연습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같은 날 그 홀을 다시 플레이하게 되더라도 방금 끝낸 홀의 퍼팅 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규칙 5.5b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5.5b를 보면 홀과 홀 사이에서는 연습 스트로크를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과 다음 홀의 티인 구역 또는 그 근처에서의 치핑이나 퍼팅 연습은 허용된다고 되어 있죠. 즉 18번 홀을 맞춰서 라운드가 끝났더라도 그 18번 홀의 퍼팅 그린이나 그 근처에서의 치핑이나 퍼팅 연습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로크 플레이라도 플레이어가 자신의 모든 라운드를 끝낸 후에는 당일 그 코스에서 연습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라운드가 끝나고 만약에 플레이어가 연장전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 코스에서 연습은 허용되지 않겠죠. 스트로크 플레이 연장전은 새로운 라운드니까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있는 것이 되고, 그때는 그 코스에서 연습이 금지되니까요. 물론 위원회가 정한 연습구역에서의 연습은 허용됩니다. 코스에서 연습하기란 볼을 플레이하거나 어느 홀의 퍼팅 그린에서든 볼을 굴려보거나 그린 표면을 문질러서 그 그린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한은 플레이어에만 적용되고요. 플레이어의 캐디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즉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캐디는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 그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고 퍼팅 그린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 5.2의 위반은 첫 번째 위반일 때 일반 페널티이고 두 번째 위반하면 실격됩니다. 1번 홀에서 만약에 티샷 연습을 2번 했다면 실격되는 것이죠. 규칙에서는 스트로크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22년 12월에 추가된 클래리피케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스트로크뿐 아니라 그린에서 볼을 굴려보거나 그린 표면을 문질러서 퍼팅 그린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도 이 페널티는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퍼팅 그린의 표면을 여러 번 문질러서 테스트를 했다면 실격될까요? 아닙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하나의 그린 표면을 문지른 경우는 그 그린을 문지른 횟수와 관계없이 규칙을 한 번만 위반한 것이라고 말이죠.
규칙 5.3은 라운드 시작하기와 끝내기입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첫 번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라운드를 시작하는 시간은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 각입니다. 티오프 시간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간은 마지막 사람이 티샷을 끝낸 시점이라고 하는 골프장도 있고 첫 번째 플레이어가 티샷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오프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관용적인 표현이고 정확한 골프 용어는 아닙니다. 골프 규칙에서 정확한 용어는 출발 시 각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누가 티샷을 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플레이어는 반드시 자신의 출발 시 각에 라운드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 각에 위원회가 정한 출발 지점에서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터 하나와 볼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플레이어가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 각에 출발 지점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일단 플레이할 준비는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골프백을 가진 캐디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출발 시각에 플레이어만 와 있고 플레이어는 아무런 클럽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출발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플레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플레이어는 5.3A 위반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각을 의미합니다. 9시가 출발 시각이라면 9시 정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9시 1초나 8시 59분 59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 5.3A 위반은 실격이에요. 예외적으로 자신의 출발 시각보다 5분 이내로 늦은 경우나 5분 이내로 빨리 라운드를 시작한 경우는 첫 번째 홀에 일반 페널티를 받거든요. 5분이 지난 후에 도착하거나 5분보다 미리 출발하면 실격되고요. 그렇다면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모두 출발 시각보다 3분 정도 늦게 첫 번째 티인 구역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홀은 둘 다 홀 페어 페널티를 받죠. 그래서 비긴 것이 되는 것이고 올 스퀘어 상태로 두 번째 홀로 바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홀의 결과가 결정된 1번 홀을 플레이하고 가더라도 누구에게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규칙 5.4는 그룹으로 플레이하기입니다. 매치에서 플레이어와 상대방은 반드시 같은 그룹으로 플레이해야 하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반드시 위원회가 정한 그룹에 속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이 그룹을 변경한 경우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5.5. 라운드 동안 또는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연습하기에 관한 규칙입니다. 5.5A.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는 코스 안팎에 있는 어떤 볼에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에서는 골프볼과 비슷한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볼에 스트로크를 하는 것도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해요. 하지만 클럽으로 골프 티를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나 솔방울, 돌멩이 같은 자연물을 치는 것은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은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아요. 볼을 칠 의도가 없이 하는 연습 스윙 중에 볼이 맞은 경우, 단지 연습장이나 다른 플레이어 쪽으로 볼을 보내주려는 호의에서 볼을 치는 경우, 그리고 홀의 결과가 결정된 홀에서 플레이어가 홀을 마무리하는 스트로크를 하는 것입니다. 볼을 치려는 의도 없이 연습 스윙을 하다가 볼이 우연히 맞았다면 그건 스트로크가 아니고 그냥 볼을 움직인 것이에요. 볼을 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이 스트로크입니다. 티인 구역과 퍼팅 그린을 제외한 구역에서 볼을 우연히 움직이게 한 경우는 규칙 9.4B에 따라서 1벌타를 받아요. 또한 그 볼은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규칙책에서는 홀의 결과가 결정된 홀에서 플레이를 끝낸 플레이어가 하는 스트로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좀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파가 맥시멈 스코어인 스트로크 플레이 파3 홀에서 이미 여스타를 쳐서 맥시멈 스코어에 도달했는데 그 홀을 계속 플레이한 경우도 5.5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5.5B는 홀을 끝낸 후의 연습 스트로크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홀과 홀 사이에서의 연습 스트로크에 대한 규칙이죠. 홀과 홀 사이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과 그 근처 또는 다음 홀의 티인 구역과 그 근처에서의 치핀 연습과 퍼팅 연습은 허용됩니다. 벙커에서는 연습 스트로크가 허용되지 않아요. 즉 퍼팅 그린 근처에 있는 벙커라고 하더라도 그 벙커에서 치핑이나 퍼팅 연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5.5C는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의 연습에 관한 규칙입니다.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도 연습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규칙 5.5B에서 허용된 경우와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 밖의 모든 곳에서의 연습은 가능하고요. 위원회가 허용하는 코스상의 모든 곳에서의 연습도 허용됩니다. 규칙 5.7A에 나오지만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와 상대방은 어떤 이유로도 플레이 중단을 협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합의로 플레이를 중단하고 중단된 당일에 그 매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그 코스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규칙 5.5의 페널티는 일반 페널티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일반 구역에서 플레이어가 앞조가 홀아웃하길 기다리면서 그것이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고 볼을 2개 내려놓고 어프로치 연습을 2번 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몇 개의 페널티를 받을까요? 규칙 위반과 위반 사이에 스트로크가 있으니까 개진이가 있어서 4벌타를 다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한 번의 일반 페널티만 받게 됩니다. 개제 행위에서 말하는 스트로크는 그것이 타수에 포함되는 유효한 스트로크인 경우와 또는 그것이 유효한 스트로크라고 플레이어가 생각한 경우의 스트로크를 말합니다.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서 플레이어가 그것이 이것은 나의 타수에 포함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플레이어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제 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습 스트로크를 10번을 했더라도 페널티를 한 번만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규칙 위반임을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개제 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페널티를 다 받게 되고요. 규칙 5.6은 부당한 지연, 신속한 플레이 속도입니다. 현대의 규칙은 플레이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칙이 계속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도 플레이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플레이 속도에 관련된 규칙은 여기선 간단하게 나오지만 실제 꽤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절차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선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이나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플레이할 순서가 된 경우 어떠한 방해나 간섭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로부터 40초 안에 스트로크할 것을 규칙에서는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서와 관계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든 먼저 플레이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비된 골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에 관한 것은 또 중요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규칙 6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칙 5.7은 플레이 중단 및 재개에 관한 규칙입니다. 5.7a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선택 또는 의무죠. 플레이 중단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3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내린 플레이 중단, 그리고 매치 플레이에서의 합의로 인한 중단, 그리고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플레이어의 독자적인 중단입니다. 먼저 위원회가 내린 플레이 중단인 경우 홀과 홀 사이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중단을 해야 하고 누구라도 홀을 시작했다면 그 홀 플레이를 중단할지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7b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매치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플레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누구라도 플레이를 재개하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플레이를 재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 플레이어가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규칙 5.7a의 페널티는 실격입니다. 즉 특별한 이유 없이 플레이를 중단했거나 홀과 홀 사이에 있을 때 위원회가 플레이 중단을 내렸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음 홀을 시작했거나 낙뢰의 위험으로 독자적으로 플레이를 중단한 플레이어가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실격되는 것이죠. 코스를 떠나는 것 자체는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막상 이해가 쉽지 않죠. 코스란 위원회가 정한 경기 안의 플레이 구역을 말합니다. 클럽하우스나 연습구역은 일반적으로 모두 코스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플레이를 하다가 9홀 턴할 때 잠시 락커에 들렸거나 클럽하우스로 간식을 사러 갔다고 플레이 중단이라고 해버리면 실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를 떠났다고 해서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이를 포기하고 코스를 떠났거나 9홀 턴할 때 위원회 허락 없이 밥을 먹느라고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실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중단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위원회 절차의 로컬 모델 J1을 보면 한 번의 긴 사이렌은 즉시 중단, 연속 3번의 긴 사이렌은 일반적인 중단, 2번의 짧은 사이렌은 플레이 재개를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5.7b는 위원회가 플레이 중단을 선언한 경우예요. 여기에는 즉시 중단과 일반적인 중단의 2가지 유형이 있고요. 낙뢰 위험 등이 있어서 위원회가 즉시 중단을 알리면 플레이어는 어디에 있든 모든 플레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즉시 중단 선언을 듣고도 플레이를 계속하면 플레이어는 실격돼요. 다만 플레이어가 이미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볼 뒤에 갖다 대고 있었거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시작한 상태라면 그 스트로크를 마칠 수는 있습니다. 즉시 중단 사이렌이 울렸더라도 볼 찾기를 계속하는 것이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행동, 기준점을 찾는 행동 등은 가능해요. 비가 너무 오거나 바람이 너무 불어요. 해가 져서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되면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중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홀과 홀 사이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있다면 다른 홀을 시작하면 안 되고 즉시 중단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같은 조의 플레이어들 중에서 누구라도 홀을 시작했다면 그 조의 플레이어들은 그 홀을 마칠 것인지 즉시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번 홀 플레이 중에 1몰이 가까워지면 선수들이 18번 홀로 막 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그건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한 명이라도 티샷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라운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날 새벽에 잔여 경기를 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치 플레이에서 이미 홀을 시작한 이후에 위원회가 일반적인 중단을 선언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플레이를 중단하면 반드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중단했는데 상대방은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고 플레이를 계속하면 그 홀은 상대방이 홀 페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선수는 없겠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중단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4명이 한 조인 라운드에서 누구라도 티샷을 했거나 홀 플레이 중에 일반적인 중단이 선언되었는데 3명은 플레이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1명은 플레이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경우나 3명은 플레이를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1명은 플레이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다른 사람은 플레이를 중단하겠다고 했어도 플레이어 혼자 그 홀을 끝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 마커를 동반한 경우만 혼자 그 홀의 플레이를 마칠 수 있어요. 5.7c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입니다. 플레이 재개가 선언되면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중단했던 곳에서 위원회가 정한 시각에 플레이를 재개해야 합니다. 규칙 5.3 라운드를 시작하는 시점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위원회가 정한 시각에 플레이를 중단했던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5분을 초과해서 빨리 출발하거나 늦게 도착하면 실격되는 것이고 5분 이내라면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자, 규칙 5.7d 플레이가 중단되고 재개될 때 볼을 집어올리고 리플레이스하는 것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죠. 구제를 받아서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때는 규칙 14.3에 따라서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는 규칙 14.2a에 나오는 대로 원칙적으로 볼을 교체할 수 없거든요. 리플레이스할 때 볼을 교체할 수 있는 4가지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단되었던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가 나오죠. 이때는 리플레이스하는 경우라도 볼을 교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규칙 14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중단이 선언되면 플레이어는 그 볼을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고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려도 됩니다.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을 그냥 두었다면 플레이가 재개되었을 때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도 되고 마크하고 집어 올렸다가 닫고 다시 원래의 볼을 리플레이스해도 되고 볼을 교체해서 리플레이스해도 됩니다. 플레이가 중단될 때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렸던 경우라면 원래의 볼을 다시 리플레이스해도 되고 다른 볼로 교체해서 리플레이스해도 됩니다. 플레이가 중단될 때 그 볼을 집어 올렸든 집어 올리지 않았든 원래의 볼을 집어 올린 결과 그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이 말이 참 어렵죠? 이 말은 볼을 집어 올리는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벙커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플레이가 중단될 때 벙커에 정지한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릴 때 모래를 건드려서 그 라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볼을 집어 올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규칙 14.2d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가 중단될 때 볼이 모래에 있던 경우인데 볼을 집어 올리다가 라이가 변경된 경우라면 규칙 14.2d에 따라서 반드시 원래의 라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모래에 파묻혀 있던 볼을 모래를 헤집고 집어 올렸다면 다시 원래의 라이를 만들고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볼이 완전히 모래에 파묻혀 있던 경우는 그 볼의 일부가 보이게 라이를 만드는 것도 허용됩니다. 볼이 모래에 없던 경우이고 볼을 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볼을 집어 올리다가 미끄러지면서 볼이 지면 아래로 눌린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도 볼을 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라이가 변경되었죠. 이때는 그 라이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볼이 있던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고 한 클럽 이내의 구역 중에서 원래 볼이 있던 라이와 가장 비슷하고 원래의 볼과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원래의 라이를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고 플레이가 중단되어서 볼을 집어 올렸는데 그 볼을 다시 리플레이스하기 전에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는 규칙 14.2d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볼을 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 라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집어 올린 후에 어떤 이유로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볼이 모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원래의 라이를 다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가 중단될 때 플레이어의 볼이 벙커에 박혀 있었는데 코스 관리팀이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벙커를 정리해서 모래 표면이 평평해졌어요. 그러면 그 평평한 곳에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플레이가 중단되고 재개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볼을 집어올린 후 리플레이스하기 전에 그 라이가 변경된 경우 규칙 14.2d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중단된 동안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규칙 8.1D가 적용된다고 했죠. 플레이가 중단되어 볼을 집어 올렸고 그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원래 볼이 있던 지점이 동물에 의해서 파헤쳐진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8.1D 볼이 정지한 후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악화된 경우의 규칙에 따라서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도 있고 복원할 수가 없다면 원래 볼이 있던 지점보다 한 클럽 이내에서 그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가 가장 비슷한 곳에 리플레이스해서 플레이하면 됩니다. 규칙 8.1D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나 물 같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그런 절차가 허용되지 않아요.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단 전에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와 똑같은 상태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규칙 8.1D에 따라서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 상태가 악화된 것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플레이어를 제외한 사람이나 동물에 의한 경우이고 자연의 힘에 의해서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규칙 5 라운드 플레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규칙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규칙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규칙 6 홀 플레이에 관한 규칙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